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보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왔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크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릇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오래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그릇의 크기는 삶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돈보다 중요해지고 건강만큼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어르신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능력보다 마음의 크기가 버텨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가족 갈등도 겪고 인간관계의 상처도 겪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이 좁으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작은 손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을 지금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한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인생 후반은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릇이 크면 평온이 따라오고 그릇이 좁으면 갈등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평온하게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평온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남은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그릇이 큰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도 겪고 서운한 말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순간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화를 느끼더라도 바로 말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커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한 6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와 작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억울한 말을 쏟아내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어르신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감정으로 말하게 되고 결국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보다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면서 감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릇이 좁은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갈등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갈등은 줄어듭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을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합니다. 자존심보다 인연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한 말을 반복하면서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를 나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잔소리를 줄이고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고 가족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수한 어르신일수록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도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관계만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등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삶도 안정됩니다. 결국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인생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릇이 큰 사람은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더욱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보다 인정받을 기회는 줄어들고 자존심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밤새 그 말을 곱씹게 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남의 말이 나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평가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듣고 흘려야 할 말과 새겨야 할 말을 구분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위기가 얼어붙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줄어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오히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의 가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남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비판을 들으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의 중심이 항상 밖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중심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잠시 스쳐갈 수는 있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 친척의 평가, 자식의 반응까지도 마음에 모두 담아두면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인간관계로 지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퇴직 후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경력을 자꾸 평가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남의 인정을 왜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후 그 어르신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관계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르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낫고 누군가는 나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를 잘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고 행동이 담담합니다. 쓸데없는 말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릇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결국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나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노년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그릇이 큰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손해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뿐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양보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느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손해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인생 전체를 길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손해가 더 큰 평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보다 관계와 마음을 먼저 선택합니다. 한 70대 초반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이웃과 땅 경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송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고민 끝에 경계를 조금 양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몇 년 후면 남의 것이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평생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두 집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일을 도와주며 지내게 되었고 노년의 외로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손해본 대신 평생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손해를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도 끝까지 따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갈등의 지속입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손해를 투자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양보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결과 삶 전체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은 모든 재산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눠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가족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돈보다 관계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툼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도 굳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싸움에 쓰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합니다. 손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작은 손해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욕심을 줄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손해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그 여유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보다 평온을 선택합니다. 이익보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가에서 완성됩니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일을 잘하는 능력을 먼저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삶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오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노년의 삶은 경쟁이 아닌 평온이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살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 중요해집니다. 그 평온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조금씩 연습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감정을 참아보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잠시 멈추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손해를 감수하며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며 마음의 크기는 점점 넓어집니다. 많은 장수한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기억된다고 말합니다. 능력보다 인품이 오래 남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은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는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편안해지며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릇이 커질수록 인생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볼 차례입니다. 조금 느긋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분명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온하고 품격 있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전하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